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연구실의 박민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스탠포드 대학의 CS224 세 번째 강의인 어드밴스드 워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드 임베딩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워드 투백 방법인 Continuous Bag of Words와 스키그램 모델입니다. 아래에 있는 식은 각 모델에 대한 목적 함수입니다. 각 목적 함수들은 소프트맥스 확률로 되어 있는데 분모에서 총 V개의 단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개수의 경우 약 1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100만 개의 모두를 학습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계산량이 크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원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워드2백의 저자들이 Distributed Representation of Words and Phrases and Their Compositionality라는 논문에서 Hierarchical Softmax, Negative Sampling, Subsampling Frequent Words라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Hierarchical Softmax 방법이 있습니다. Hierarchical Softmax는 계산량이 많은 소프트맥스 펑션 대신에 보다 빠르게 계산 가능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이 단어들을 리브스로 가지는 바이너리 트리를 생성한 후에 해당하는 단어의 확률을 계산할 때 윗단의 루트에서부터 해당 단어 리프로 가는 패스에 따라서 확률을 곱해 나가는 식으로 해당 단어가 나올 최종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식이 해당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확률을 구하는 식의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LW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LW는 W라는 리프에 도달하기까지의 패스의 길이입니다. 두 번째로 NWJ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NWI는 루트에서부터 W라는 리프에 도달하는 패스에서 만나는 i번째 노드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차일드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드는 노드의 고정된 임의의 한 자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노드를 자식 노드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괄호 두 개가 있는 x가 있습니다. 이 x가 true일 경우 1, false일 경우 -1을 발환한다고 하는데요. 이 식에서 보시면은 j번째 노드의 child와 j 플러스 1번째 노드가 일치했을 때 true가 1인 경우가 되고 반대로 이 j번째 노드의 child와 j 플러스 1번째 노드가 다른 경우에는 false -1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hierarchical softmax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실버나 스키그램에 있던 더블 트랜스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v-1개의 인터널 노드가 각각 길이 n자의 웨이트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vi 트랜스라고 하고 학습에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에서부터 리프까지의 거리의 평균은 총 로그 2의 v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어 벡터 차원수가 줄어들게 되고 총 계산량은 n 곱하기 로그 2v가 됩니다. 이 식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특정 노드에서 왼쪽 자식으로 갈 확률과 오른쪽 자식으로 갈 확률을 더하면 이 값이 1이 됩니다. 이런 hierarchical softmax를 사용하면 전체 단어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서도 전체 합을 1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네거티브 샘플링 방법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전체 단어에 대해서 계산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 사이즈 내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 네거티브 샘플을 5개에서 20개 정도 뽑은 후에 정답 단어와 합쳐서 전체 단어처럼 소프트맥스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목적 함수를 최대화시키도록 이 웨이트들을 조정하게 되는데 좌측항은 파이티 샘플에 대한 항이고 이 워드와 컨텍스트 조합이 이 코퍼스에 있을 확률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항은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항인데 이 워드랑 컨텍스트 조합이 이 코퍼스에 없을 확률로 정의를 합니다. 네거티브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는 샘플들을 뽑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고 그 분포를 이용해서 단어들을 일정 개수 뽑아서 사용합니다. 논문에서는 여러 분포를 실험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유니그램 디스트리뷰션의 3분의 4승을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유니그램 디스트리뷰션은 단어가 등장하는 비율에 비례하게 확률을 설정하는 분포입니다. 아래에 있는 값들을 보시면 3분의 4를 사용했을 경우의 확률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is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승을 해주었을 때 기존의 확률과 확률상 차이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봄바스티아 단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은 희귀한 단어여서 원래 확률이 0.01 정도 되는데 여기에 3분의 4승을 해주었을 경우 0.032로 한 3배 정도 출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3분의 4승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의 출현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Subsampling Frequent Word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the, on, in 등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제외하여 학습 속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해당 단어가 코퍼스에 등장한 빈도를 FWI라고 할 때 PWI의 확률로 i번째 단어를 학습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확률로 정의됩니다. 이 식에서 t값이 있는데 이 t값은 빈도가 일정 값 이상일 때 제외한다는 스레셜드 값인데 논문에서는 10의 마이너스 5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워드 인베딩 방법으로 레이턴트 시멘틱 애널리시스 잠재 의미 분석과 워드 투백이 있었습니다. 이 잠재 의미 분석 LSA는 말뭉치 전체의 통계적인 정보를 모두 활용하지만 단어, 문서 간 유사도 결과가 좋지 못한 단점이 있고 반대로 워드 투백은 벡터 공간에 인베딩된 단어 벡터 사이 유사도를 측정하기는 좋지만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 내에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코퍼스 전체에 코어 오커런스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글로벌 벡터 for word representation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방법은 인베딩된 단어 벡터 간 유사도를 잘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코퍼스 전체의 통계 정보를 반영해보기 위해서 제안된 워드 인베딩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식은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X 매트릭스는 단어 개수 V 곱하기 V 차원의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XIJ는 i번째 단어가 출현했을 때 J번째 단어도 출현할 빈도입니다. XI는 i번째 단어가 출현했을 때 나타나는 단어들 전체에 대한 합입니다. PIJ라는 것은 i번째 단어가 주었을 때 J번째 단어가 출현할 확률입니다. W는 G차원으로 인베딩된 단어이고 WT는 G차원으로 인베딩된 주변 단어입니다. 글로브의 목적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학습 말뭉치에서 동시에 같이 등장한 단어의 빈도를 각각 세어서 전체 말뭉치의 단어 개수로 나눠준 동시 등장 확률입니다. K가 solid일 때를 보면 ice라는 단어와 stem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solid라는 단어가 출현할 확률입니다. 이 경우 ice가 solid와 의미상 가깝기 때문에 ice가 주어졌을 때 solid가 출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확률의 비율을 보았을 때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K가 캐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팀이 좀 더 의미상 가깝기 때문에 두 확률의 비율을 보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K가 워터일 때는 아이스와 스팀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K가 패션인 경우에는 아이스와 스팀 모두 연관이 없기 때문에 확률값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연관이 없을 경우에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글로벌 연구팀은 특정 문맥 단어가 주어졌을 때 임베딩된 두 단어 벡터 내적이 두 단어의 동시 등장 확률 간 비율이 되게끔 임베딩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비율 정보를 같이 반영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단어 임베딩이 될 것이라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으로 목적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 연구팀은 1번식과 같이 식을 정해야 하는데 이 비율 PIK 분의 PJK를 만족하는 함수 F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i와 j가 주었을 때 k가 출현한 확률 비율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므로 2번식과 같이 i와 j에 대해서 빼준 것으로 정의를 해줄 수 있고 3번식과 같이 빼준 것을 k에 대한 것으로 내적한 것으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식의 f 안에 있는 값들을 계산해주면은 wi, wk 내적한 것 빼기 wj, wk 내적한 것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 f에 대한 식으로 우변에 있는 항을 변형시키면은 pik, pjk가 있는 값이 fwi 내적 wk분의 fwj, wk와 같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fwik는 pik입니다. 위와 같이 함수 안에 값을 빼주었을 때 함수가 분자, 분모로 나누어지는 f함수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익스포넨셜 함수로 두 번째 식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자의 wi, wk만을 따로 뽑아보았을 경우에는 세 번째 식과 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로그 xi 부분을 상수항 bi 플러스 bk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식을 보았을 때 좌변은 우변과 차이를 최소로 하는 D차원의 임베딩을 통해서 구한 단어 벡터들이고 오른쪽은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 만들었을 때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글로브의 목적 함수는 전 페이지에서 구한 양변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값을 가지는 리스트 스퀘어스 모델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함수에서 fxij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코퍼스에서 학습 말뭉치가 지나치게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적용한 값들입니다. 글로브의 결과를 시각화해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회사의 이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회사의 CEO 이름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비슷한 속성을 지닌 단어들은 위치와 거리관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단어에서 동사들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따른 그림입니다.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유사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의미론적으로 워드 임베딩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미국의 시와 주가 되었을 때 다른 시를 입력했을 때 해당 시가 어떤 주인지 글로브 통해서 추출한 결과이고 오른쪽 그림은 수도 이름과 국가가 주었을 때 다른 수도를 입력하면 어떤 국가인지 출력해주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신택틱 문법적으로 단어의 비교급이나 과거형, 미래형 등의 형태가 주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워드 임베딩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글로브 논문에서 소개하는 워드 임베딩 결과들의 비교한 표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워드 임베딩 결과는 모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원과 비슷한 단어 사이즈를 가진 경우에는 글로브 모델이 다른 워드 임베딩 방법들과 비교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퍼스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차원수를 봤을 때 세 번째는 극단적으로 낮은 차원인 경우나 아주 매우 높은 차원인 경우에는 오히려 단어 벡터의 성능이 낮다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워스트백과 글로브를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논문 전반적으로는 글로브가 워스트백 방법에 비해서 성능이 우세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미터 세팅의 세밀한 등 같이 실험 평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워스트백에서 15보다 스킥그램 성능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패스트 텍스트라는 방법으로 페이스북 연구팀에서 제안한 워드 인베딩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논문을 제시하는데 Bag of Tricks for Efficient Text Classification이라는 분류 방법에 대한 논문이 있고 Enriching Word Vectors with Subword Information이라는 방법이 패스트 텍스트 논문으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워드 인베딩 방법이 Enriching Words Vector with Subword Information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워드 인베딩 방법들은 단어 단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한 단어나 터키어, 핀란드어와 같이 한 단어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형태가 다양한 언어들을 워드 인베딩을 해보았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이 패스트 텍스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어를 N그램으로 나눈 후에 이들을 합한 결과로 워드 벡터를 만듭니다. 패스트 텍스트 방법의 목적 함수는 워드백에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용했던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서브워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어를 N그램 단위로 나눈 것들을 주변 단어와 내적을 해주면은 각각의 N그램에 대해서 벡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벡터 값들을 모두 더한 것이 서브워드 모델이라는 것의 스코어 값이 됩니다. 패스트 텍스트를 실험해본 결과입니다. 단어 유추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코어, 독일어, 베트남어, 이탈리어 등 단어의 형태가 문법적으로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스킥그램이나 15에 비해서 패스트 텍스트의 결과가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영어 단어에서 희귀한 단어들에 대해서 워드 인베딩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스킥그램 모델에서는 희귀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워드 인베딩 결과가 좋지 못한 것에 비해서 이 패스트 텍스트 모델을 적용했을 때 잘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